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논현동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 사연은 제가 살면서 가장 뼈아픈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듣고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천사 같은 줄 알았던 저희 며느리의 배반으로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뻔뻔하게도 그런 제 곁에 붙어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계속해 착한 며느리인 저 연기를 하며 저에게 재산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심장이 철렁하며 아찔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제대로 복수하며 인생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했거든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겪은 사춘기에도 저한테 반항 한 번 한 적 없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은 자기를 키우느라 고생한다며 엄마를 커서 호강시켜주겠다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었죠. 사실 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젊은 나이 혼자 아들을 책임지고 살아야 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옷장사였는데 그러다가 여성옷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시절 여자 혼자 사업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자식 새끼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동대문에 작은 매장을 내고 제법 유명한 보세옷 만드는 사장이 되었고 동대문에 운영하는 매장도 여러 개 두게 되며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들도 잘 자라주어 한의사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의사가 된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차만 아가씨까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며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만큼 노후에는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들은 제 바람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인지 며느리도 정말 천사처럼 착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매일 안부 전화에 주말마다 찾아와 저를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친정엄마가 있는데도 제가 꼭 자기 친엄마처럼 느껴진다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반찬 좀 몇 가지 해왔어요. 세상에, 매번 괜찮다고 하는데도 뭘 자꾸 이런 걸 챙겨와. 그리고 이렇게 주말마다 우리 집에 찾아올 필요도 없다는데도. 아무리 니들이 원해서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사는 건 알고 있지만 원래 시댁 식구는 자주 안 보는 게 좋은 거야. 나는 그냥 명절이나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만 얼굴 보면 된다. 엄마, 내가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없어. 정미가 자꾸 엄마 보고 싶다면서 가자는데 어떡해. 이렇게 엄마 보러 오는 수밖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가자고 하면 싸움부터 난다고 하는데 정미 너는 그렇게도 내가 좋은 거냐? 그래도 너희들도 쉬어야 하고 매주 오는 건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든지 해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사람 자주 보면 안 좋은 거야.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그래도 어머니 괜찮으시면 매주 오고 싶어요. 전 어머니 보는 거 즐겁고 좋기만 한걸요? 그러니까 저희 매주 와도 쫓아내시면 안 돼요? 뭐? 그러면 지금 매주 내 얼굴을 보러 오겠다고? 아이고, 알겠어. 아유, 내가 젊은 사람을 고집을 어떻게 말리냐.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어머니 정말이죠? 감사합니다. 시댁 오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를 어느 누가 싫어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저희 며느리는 유독 저를 따르고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잘해주었죠. 게다가 고생해서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와 잘 사는 걸 보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란 사실을. 모든 것은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밝혀지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정도 흘렀을까. 갑자기 이른 새벽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제 생에서 처음 듣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종미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남편이요. 남편이. 그 후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아들이 새벽에 차를 끌고 밖에 나갔다가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이 저희 아들 차에 돌진했고 아들이 크게 다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아들이 실려갔다는 병원도 어떻게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저희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며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몽 같고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아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순간 정신을 잃으며 쓰러지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놀라 저에게 달려오는 며느리와 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떠난 충격이 컸던 것이죠. 다행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많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되었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 없이 깨어났다는 것이었죠. 다만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약을 복용하며 왼쪽 다리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마당에 저에게 그런 의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나쁜 마음이 들며 이렇게 아들이 일찍 떠날 줄 알았으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며 돈을 벌었나 싶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부질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퇴원하며 집으로 돌아와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이며 재활치료며 제대로 하나 하는 것이 없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픈 저를 위해 저희 집에서 지내며 저를 챙겨주는 며느리의 성화에 간신히 약이나 챙겨 먹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진 순간 저를 잡아준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떠나 힘든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제가 점점 몸이 망가져가자 며느리가 저를 잡고 울며 호소를 했던 겁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남편 떠나고 제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마저 잘못되면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남편이 어머님 이러고 계신 거 알면 좋아할 것 같으냐고요. 아마 어머니 걱정에 하늘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어머니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절 위해서라도 제발 살아주시라고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 떠난 것에 슬퍼만 했지 먼저 떠난 저희 아들이 저를 걱정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겁니다. 며느리 말대로 바보같이 먼저 떠난 저희 아들을 걱정시키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저를 붙잡고 자신을 위해 살아달라는 며느리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제야 며느리를 꼭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살자. 우리 떠난 선우가 나 때문에 못 쉬면 안 되지. 일찍 떠난 것도 억울한데
우리 아들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그날 아들을 생각하며 며느리와 원 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스스로 잘 챙겨 먹고 밥도 먹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했죠.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생각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더욱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옆에서 절 열심히 간병하며 돌봐준 덕분에 전 기운을 차리며 건강을 점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을 회복하며 마음도 어느 정도 추스르게 되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된 며느리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눈에 밟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만 며느리를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난 후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야, 이제 나도 몸도 많이 회복했고 너도 나한테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챙겨줄 테니까 그만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새 살림 차리고 해라. 죽은 사람 붙잡아봤자 네 인생에 도움될 거 하나 없어.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보고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씀이세요? 싫어요. 제가 왜 어머니 떠나야 하는데요? 솔직히 남편 떠나고 어머니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모르겠지만 저도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서 매일 밤 어머니 몰래 울었다고요. 어머니가 저보고 버티셨듯이 저도 어머니 보고 버텼는데 저보고 떠나라니. 저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남편 대신에 평생 어머니 모시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절대 못 떠나요. 그래도 이거사, 너 아직 젊고 이렇게 창창한데 어떻게 내 옆에서 있으려고 하는 거야? 아프고 늙은 내 옆에 있어봤자 내 병수발밖에 더 들어?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니 저 괜찮아요. 어머니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저는 이렇게 어머님 곁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보고 가라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랑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제가 남편 대신에 어머니 곁에 있을 거라고요. 이 맹추 같은 것.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앞으로는 나도 모른다. 너만 고생 사서 하는 거야. 네, 그럴게요. 제가 고생하며 살 테니 어머니는 제발 건강만 해주세요. 아이고 이 못난 것, 불쌍한 것. 어느새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정말로 제 옆에서 평생 살 생각인지 저희 아들 유품이며 자신의 짐까지 정리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로는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라도 며느리를 잘 달래 보내줄 생각이었죠. 사람 욕심에 며느리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건 아니란 생각이었죠. 아무리 저의 며느리였어도 그렇지 남의 집 자식을 생으로 붙잡고 있으며 고생시킬 순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자 저는 지팡이를 짚어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걸음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서 저를 간병하느라 고생한 며느리를 보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한테는 남은 자식도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곤 저희 며느리밖에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에게 제 재산을 전부 물려줄까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 아들을 대신해서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전 그만 너무 놀라 숨이 넘어갈 뻔했으니까요.
그날도 며느리가 제 잠자리를 봐주며 며느리의 도움으로 부축을 받아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방으로 향했는데 그날도 제가 잠에 잘 드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제가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걸 알면 며느리도 저 때문에 잠이 못 들 테니 얼른 가서 쉬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지 진동음이 들려왔고 바로 전화를 받는 며느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아까 통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가 보고 싶어 전화한 거야? 우리 어머니? 노인네 벌써 잠들었지. 지금 내 옆에서 쿨쿨 자고 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우리 어머니 재산 전부 받아내서 자기 호강시켜 줄 테니까. 지금까지 공들인 게 얼마인데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노인네가 가만히 있겠어? 어머니 어차피 이제 자식도 없고 곧 나한테 당신 재산 전부 준다는 소리 나올 거라고. 뭐 남편 죽은 게 내 탓이 있긴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노인네가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남편이 내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지랄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어차피 죽은 것도 다 자기 팔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덕에 내가 어머니 재산 노려볼 수도 있게 된 거 아니야? 뭐? 내가 자기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봐. 돈도 없는데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나한테 재산 준다는 소리만 나오면 그때는 내가 돈 마련해서 자기네 회사에 투자할게. 그때 되면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한테 재산 물려받으면 갚는다고 하고 지인들한테 돈 좀 빌려서 바로 자기네 회사에 투자하려고. 우리 어머니 재산 받으면 같이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요즘 노인네가 나한테 더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 재산 준다는 말 나오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나도 자기 보고 싶고 사랑해. 잘 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 저의 심정이란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진실은 그랬던 겁니다. 저희 아들이 며느리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며느리와 싸우다가 그 충격으로 밖으로 나가 차를 몰다가 돌진하는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저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제 재산을 노리고 붙어 있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따지며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 그래봤자 며느리와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머리채를 잡는다고 속만 상하지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제대로 복수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희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러나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며느리는 계속해 저를 속이며 연기를 하더군요. 지 시어미밖에 모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천사 며느리로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게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제 옆에 붙어 있을 정도로 돈에 환장한 인간이니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재활훈련을 하며 일단 저에게 도움을 줄 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박 사장님, 접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최 여사님 아니세요? 저번에 뵈었을 때 많이 아파 보여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신 겁니까? 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박 사장님, 예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 있었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 드리면 언제든지 도와준다고요. 아직 그 말 유효한가요? 당연하죠. 최 여사님이 저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그 힘든 시기 버티면서 이렇게 회사도 키울 수 있었던 건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 그러면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박 사장님의 도움이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박 사장님은 제 젊은 시절 저처럼 동대문에 옷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일에 뛰어들다 보니 쉴 수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해 사업이 망할 뻔한 걸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옷을 만들고 팔아야 하는지 제 노하우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고요. 저야 동대문 보셋집 사장으로 만족했지만 박 사장님은 꿈이 큰 사람이었고, 그 후에는 저보다 더 잘 돼서 백화점에 매장까지 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연락하며 지내며, 박 사장님은 저에게 감사하게도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이야기했었죠. 저한테 한 번은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박 사장님께 그동안 있었던 며느리의 일을 이야기했고, 제 사정을 듣더니 분노하며 기꺼이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 사장님의 도움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무슨 모바일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도 하는데, 하도 바람을 피우며 개차반으로 살아서 부인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다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마도 저희 며느리를 만나게 된 것 같고, 저희 며느리가 돈이 많아 보이니 이용하려고 일부러 접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만 하면 며느리며 같이 바람 피워 저희 아들을 그렇게 만든 며느리 상간남까지 제대로 끝장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혼내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박 사장님의 아주 큰 역할을 해주기로 합니다. 박 사장님은 저를 대신해 며느리 상간남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척 접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박 사장님의 연락에 마음이 급했는지 아무 의심도 하지도 않고 투자를 해달라며 받아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상간남에게 접근한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그 사실을 신이나 저희 며느리에게까지 알린 것 같았죠. 며느리는 제가 안 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다시 밤에 제 옆에서 상간남과 통화를 했으니까요. 정말이야? 자기 회사에 큰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그것도 유명한 의류회사 사장이 자기네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지? 정말 잘 됐다. 나도 어머니한테 재산만 받으면 빚진 거 갚고 남은 돈으로 자기네 회사에 전부 투자해줄게. 뭐? 이렇게 내가 큰 소리로 말하다가 어머님이 우리 전화통화 엿듣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자기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가 우리 어머니 잘 때 자기랑 한두 번 통화해? 노인네 늙어서 그런지 요즘 잠도 더 많아지고 내가 크게 불러도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가 나한테 재산만 줘봐. 바로 요양원에 보내버려야지. 내가 아주 싼 요양원으로 알아봐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저도 며느리에게 제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말하며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마음을 떠보게 됩니다. 물론 며느리와 상간남을 혼내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마지막에라도 반성을 하면 용서해줄 생각으로요. 그러나 저희 며느리는 정말이지 답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차를 마시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자 바로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저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 전 재산 조만간 빨리 정리해서 정미 너한테 다 넘겨주려고 한다. 뭐라고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로 어머니 재산 저한테 다 물려주시려고요? 제 말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색까지 돌며 아주 신나서 말하다가 너무 티가 났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표정을 고치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남편 대신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걸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 같은 건 괜찮아요.
너 정말이냐? 내가 정말로 내 재산 주지 않아도 되겠어? 정미 너 지금 말 확실히 해야 한다. 아니면 나 이 재산 전부 확 사회에 환원해 버릴 테니까. 사회 환원이요? 아니요, 안 돼요, 어머니. 그게 어떤 돈인데. 저 받을게요. 어머니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받아야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말한 후부터 며느리는 뭐가 바쁜지 저를 돌보는 것 뒷전이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 재산을 준다고 하자 저번에 며느리 상간남이랑 통화한 대로 지인들에게 미리 돈을 빌려 상간남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자 마음이 불안했는지 저에게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재산 정말 전부 저 주시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고 말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재산은 전부 네 거니 아무 걱정 말아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바로 결전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 짓기로 한 날이요.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는 집을 비운 날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쉽게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동도 어느 정도 편해져 지팡이를 짚고 저 혼자 잘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박 사장의 회사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집에서 모든 걸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었지만 혹시 집에서 혼자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박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며 도움을 받기로 했던 거죠. 게다가 며느리며 상간남이며 같이 끝장낼 생각으로 박 사장님도 제가 며느리를 부르는 박 사장님 사장실로 며느리의 상간남을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박 사장님 회사에 도착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제 전 재산을 주겠다고 불러낼 생각이었죠. 어머니, 저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너한테 내 재산 전부 주려고 한다. 이미 통장에 내 재산 전부 넣어서 준비도 해놨어. 세상에, 어머니 정말이세요? 열심히 어머니 모시면서 살다 보니 저에게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그러면 저 지금 당장 집으로 가면 돼요? 집 말고 내가 오라는 장소로 올 수 있겠냐? 지금 내가 친구네 회사에 놀러와서 네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어머니 친구분 회사요? 어머니 친구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그쪽으로 갈게요. 제가 전 재산을 준다며 집이 아닌 박 사장의 회사로 불러냈는데도 며느리는 곧 제 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전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끊자 박 사장님도 상간남을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인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자네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아예 마음을 정해서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회사에 좀 와줄 수 있겠나?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투자 전에 자네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분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선배님이 자네를 보고 자네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야 내가 안심하고 제대로 마음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바로 오겠다고? 그래, 그러면 좀 이따 보세나. 그리고 1시간도 안 돼 며느리는 박 사장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의 도움으로 박 사장님의 사무실인 사장실로 들어올 수 있었죠. 며느리는 막상 박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그제야 이상한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죠. 나랑 아주 친하신 분이고 우리 사정도 알고 있으니 눈치 볼 필요 없다. 원래 이런 일에는 증인이 필요한 거라 내가 일부러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니 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세 제 재산을 가질 생각에 며느리는 곧바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회사 이름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이렇게 큰 건물에서 지내시는 정도면 엄청 대단하신 분 같은데 어머님이 이런 대단하신 분을 알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한테 주시겠다는 통장은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쓸 생활비랑 혹시나 다시 아프게 될 때를 대비한 병원비를 빼고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가 한평생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이니 아껴 써야 한다. 자, 이게 내가 가진 재산 전부니 받아라.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며느리는 제가 통장을 건네주자 콧노래까지 부르며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얼마나 들어있으려나? 통장에 든 잔고를 확인한 순간 며느리는 놀라 흥분해서 개거품까지 물려고 했습니다. 영원?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어머니, 이게 뭐예요? 분명히 어머니 가진 재산 전부 저한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통장에 1,000원 한 장도 안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래. 그래서 그 통장을 준 거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거든. 어머니, 지금 저 놀려요? 제가 어머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는데 지금 이게 전 재산이라니 어디서 거짓말이세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재산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 돈 주기 싫어서 저한테 사기치는 거죠? 사기는 무슨 사기? 내가 너인 줄 알아? 사기라뇨.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러세요?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친 적이 없다고? 네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나한테 좋은 며느리인 척 연기하면서 사기치고 있지 않았어? 우리 아들 네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충격받아서 집 나갔다가 차 사고 나서 세상 떠나게 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래놓고 그 중요한 사실도 숨긴 채 감히 내 재산을 노리고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네가 나 차는 줄 알고 네 상간남이랑 통화했던 내용 전부 들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지켜봤던 거고. 그런데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내 재산까지 노렸지? 네가 내 아들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 살인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남편 몰래 바람 피울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 제가 바람 피워서 남편 그렇게 된 건 저도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 아플 동안 돌봐드렸는데 그거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재산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분명 어머니 재산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어머니가 재산 주신다고 해서 이미 빚까지 져서 지금 만나는 남자 회사에 투자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와 그러시면 저 정말 끝장이란 말이에요. 미쳤다고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나 다름없는 너한테 내 재산을 줄 것 같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아파서 쓰러지게 된 건데. 그리고 내가 왜 약속을 안 지켜? 난 너한테 한 약속 지켰다. 내가 살아서 쓸 돈만 빼고 전부 사회에 환원해버려서 정말로 지금 가진 돈이 영원이거든. 그러니 내가 너한테 준 돈 영원히 내 전 재산이다. 그러는 인연이야말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 우리 아들만 평생 사랑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딴 놈이랑 바람 피워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주제에 어디서 약속 타령이야? 네가 망한 거 전부 자업자득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때 때마침 인터폰으로 박 사장님 비서한테 며느리의 상간남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박 사장님이 투자하겠다는 말에 눈이 먼 것인지 저희 며느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상간남은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투자금 이야기부터 꺼냈으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투자권 확실히 정해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선배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제가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자, 여기 인사하게나. 내가 젊은 시절 일 배우면서 큰 도움 주셨던
최이덕 여사님이셔. 아이고, 최 여사님 안녕하세요. 모쪼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상간남의 인사에 대답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며느리가 자기 상간남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왔던 겁니다. 석현 씨! 석현 씨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자기야, 왜 자기가 여기 있어? 나야 여기 박 사장님이 우리 회사 투자해 주시기로 한 투자자분이라 오늘 투자권 결정짓자고 해서 온 거지. 석현 씨 투자자? 그러면 어머니 지인분이 석현 씨 회사에 투자해 주기로 한 사장님이었단 거야? 석현 씨,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냥 가. 지금 여기서 우리 아는 사이인 거 알면 안 되니까 그냥 가라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그냥 가라는 거냐고. 오늘 내가 최 여사님한테 확실히 얼굴 도장을 찍어야 우리 회사 투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돼, 석현 씨. 진짜 모르겠어? 우리 시어머니가 바로 석현 씨 회사 투자해주기로 했던 사장님 지인분이라고. 우리 사이 알면 절대로 투자받지 못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이미 자기랑 인사까지 했고 아는 사이인 거 옆에서 들어서 전부 알 텐데 이를 어쩌면 좋지? 이제 어떡하냐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떡하긴? 니놈 회사 투자는 물 건너간 거지. 내가 미쳤다고 우리 며느리랑 바람나서 내 아들 죽게 한 너 같은 놈 회사에 박 사장님 보고 투자하라고 할 것 같아? 안 됩니다, 최 여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투자해주지 않으면 저희 회사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박 사장님, 이렇게 부탁드려요. 최 여사님이 저희 회사 투자 반대하더라도 제발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상간남의 말에 난리가 난 건 저희 며느리더군요. 상간남 놈의 팔까지 붙잡고 언성을 높였으니까요. 석현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사장님이 투자를 안 해주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니? 나한테는 석현 씨 회사 잘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빚까지 져서 미리 투자했던 건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투자한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나 속인 거냐고? 이거나! 지금 박 사장님한테 투자 못 받으면 우리 회사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미안하지만 최 여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이 대표 자네 회사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 최 여사님은 내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그런 분 아들의 아내랑 바람나서 죽음까지 몰아간 너 같은 놈 회사에 나는 투자 못해. 아니, 안 해. 네 놈은 아웃이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꺼져.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 사장님이랑 최 여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여자랑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요. 자기 회사에 투자받기 위해 저희 며느리랑 헤어지겠다는 소리에 저희 며느리는 상간남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급기야 눈이 뒤집혀서 상간남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너 이 자식 무슨 소리야? 나 영원히 사랑한다며. 유부녀라도 상관없다고 꼬실 때는 언제고 내가 빚까지 져서 니놈 회사에 투자까지 했더니 불리해지니까 나랑 헤어지겠다고? 이 나쁜 놈! 내가 잘 사는 집 한의사 남편 꼬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죽을 일도 없었고 내 인생도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냥 남편이랑 편하게 살다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 물려받은 남편이랑 나 한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 저 나까지 꼬셔서 이 지경으로 만들고 너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너 때문에 망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만 아니었어도 박 사장님한테 투자받고 우리 회사도 잘 될 수 있었는데 너같이 변변찮은 여자 만나느냐고 나도 내 인생 쪽박차게 생겼다고. 뭐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것 같아?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그리곤 며느리랑 상간남이 서로 뜯고 물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죠. 언제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박 사장님이 사람들을 불러
두 사람을 회사에서 쫓아내버렸으니까요. 이 똑같이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 시끄럽게 물을 흐리고 있어? 니들이 남 탓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더는 내 사무실에서 분위기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최 여사님 찾아와 얼쩡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내가 그 정도 힘은 있다고. 그 후 두 사람은 박 사장님 회사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사장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성통곡하며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상간남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박 사장님, 최 여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줬습니다. 용서를 빌려고 했다면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 진작 빌었어야지. 아니, 그 전에 진작 정신 차렸어야지. 모든 것 다 들키고 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냐고. 지금 벌어진 일들 니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니까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봐.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것들. 우리 아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앞으로 너희가 당하게 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게 며느리와 상간남은 박 사장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후 며느리는 저에게 용서를 빈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해 아주 따끔한 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며느리가 상간남을 만나게 된 게 무슨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거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게임 친구로 지내다가 잘못된 걸 알면서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 며느리를 아는 지인을 통해 들으니 며느리랑 바람피웠던 상간남은 회사가 망하자 며느리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혼자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사고친 일이 많은지 지명수배가 떨어져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며느리는 어떻게 돈을 빌린 건지 사기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저희 아들을 세상에 떠나게 만든 거로는 처벌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벌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잘못한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알게 된 박가사돈과 안사돈은 아예 며느리랑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저런 것이 자신들 자식인 게 창피하다면서요. 두 사람은 저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딸 자식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을 겪게 해 저에게 죄송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마도 자식 잘못 둔 덕에 가장 괴로운 건 두 사람이었을 거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저도 저희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저희 아들이 떠나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런 며느리를 곁에 두었던 제 모습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 아들을 대신해 잘못한 두 사람을 제대로 혼내주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저희 아들도 저를 이해해 주겠죠. 이미 남은 생 사람답게 잘 살다가 저희 아들을 만나러 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게 되면 이미 죽은 사람이야 무슨 미련이 있겠냐만 박 사장님은 제가 떠나게 되면 저의 장례식도 치러주고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의 낙골당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비록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 제 인생 나름 괜찮게 살아왔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며느리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제 재산을 제가 사용할 것들만 남겨놓고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할 때는 떠난 저희 아들 이름으로 했고요. 세상이 저보다는 떠난 저희 아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작은 바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나이도 있고
남은 생이 짧겠지만 저희 아들을 대신해 제가 아들 목까지 한번 잘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운동도 해보고 여행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요.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러분 모두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에겐 여러분만큼 소중한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큰 선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